사실 이거 방송거리가 안 돼요. 아 근데 계약 끝나면 되잖아. 뭘 또 제발이야. 아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제시 팬 여러분. 지현이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뭘 그걸 또 이제. 네, 오랜만에 아빠와 아들 조합으로 만났습니다. 네. 아유 나 여기저기 아들을 뿌려놓고 있는데. 많으세요, 네. 아들이? 아, 저만 있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요. 김영훈 기자라고 저랑 또 나중에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건 맞아요. 네, 아빠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를 봤죠. 네. 네. 그래서 아들을 너무 대책 없이 많이 뿌리시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참 드는데. 친아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자, 오늘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조르지뉴에 대해서 그동안 좀 신랄한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고 하필 또 조르지뉴가 바르셀로나하고 또 링크가 났더군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바르셀로나 측의 이야기는 영재형님을 통해서 듣고 저는 이제 조르지뉴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소개드리는 그러한 역할 분배를 통해서 오늘 같이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일단 기사를 보니까 빌트지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더군요. 아 그래요? 저는 더선이라든가 미러지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도 마치 같이 인용이 네. 됐어요. 근데 독일 쪽 매체에서는 또 이제 빌트 쪽 얘기가 나왔고 이 빌트에서 나왔던 얘기가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부스케츠하고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 네. 2023년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스케츠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선수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 키미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아 네. 근데 키미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불가능하죠. 주장으로 네, 언급을 해보는 불가능하죠. 판에 네.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도 있으나 로드리의 경우도 지금 팀 내에서 뛰고 있는 비중이나 불가능하죠. 계약 기간을 봤을 때 네. 불가능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스케츠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네. 맨시티의 로드리 그리고 인테르의 브로조비치. 브로조비치까지. 네, 이런 선수들이다. 뭐 키미 같은 경우에는 영입하면 이건 땡큐베리 감사고. 정말 감사하죠. 네, 근데 이것들은 다 꿈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봤던 빌트지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빌드업을 깔아두면서 그래서 지금 뭐 영국 쪽 언론이 아마 출처인 것 같기는 해요. 조르지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르지뉴가 하는 역할이 부스케츠의 역할과 비슷한 면이 있고 그리고 부스케츠도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지만은 조르지뉴도 첼시하고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제 자유영입으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겠느냐. 캐시에도 그렇게 영입했고 텐센도 그렇게 영입을 했으니 네 이러면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안 돼, 이건. 일단 이적에 그 뭔가 조르지뉴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진짜 충분히 관심은 있을 수 네, 있다.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저는 2023년 여름이 바르셀로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물론 지난 여름도 중요하긴 했지만은 2023년 여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액 연봉자들을 다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어떻게 전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부스케츠, 네. 피케, 알바, 그러니까 주장단 중에서 고액 연봉자들 이제 팀을 떠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로 봤을 때도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의 셀러리 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연봉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젊은 팀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조르지뉴가 온다는 건 이건 30세 이상 선수가 또 온다는 거잖아요. 또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래야 되느냐. 여기다 부스케츠의 문제점이 상대의 강한 압박. 네. 이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조르지뉴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럼 굳이 조르지뉴를 영입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올 시즌 사비 감독의 시스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부스케츠가 플랜 A에 들어가 있지만 플랜 B가 더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용을 부스케츠 자리에 계속해서 기용을 하면서 더용으로 하여금 부스케츠 롤을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홀딩 자리에서. 네. 그러면서 페드리의 롤도 약간 변화가 있어요. 페드리도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보조를 해주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용을 계속 키우면서 더용의 백업 자원을 나이 많은 그것도 연봉을 줘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젊은 선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FA로 영입을 한다는 게 이적료는 당연히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FA 영입 정책을 이미 바르셀로나가 계속 시도를 해왔죠. 네. 하지만 FA로 영입을 한다는 건 결국 선수 본인에게 더 많은 계약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적료는 당장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도 고정비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스페인 쪽에서는 조르지뉴가 역제안을 했다. 바르셀로나에게. 그러면은 연봉 상황에서 조금 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조르지뉴가 팀에 필요한가?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린 선수를 쓰는 것과 어쨌든 FA로 누군가를 데려와서 백업을 안 치는 거 어쨌든 비용 자체는 조르지뉴 쪽이 더 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계산 안 할 수가 없겠죠. 요 기사가 나왔을 때 첼시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빨리 데리고 가라. 빨리 데리고 가라. 조르지니를 데리고 가는 게 어찌 보면은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물론 그레이엄 포터 새로운 감독이 조르지니를 어떻게 쓸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르지니가 뭐 포터 감독 계획 안에 있다면 재계약 협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포터 감독이 조르지니는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르지니가 바르셀로나에 역제안하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이적료가 안 들어가니 네. 영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조르지니가 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첼시로서는 활용할 만한 일이죠. 아무래도 포터 감독 지금은 저는 조르지니 이적설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새 감독이 왔고 막상 새 감독이 와서 얼마나 어떻게 엔트리를 구성할지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기자들이 봤을 때는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은 근데 그동안의 주축이었던 조르지뉴가 이 정도면 이적설이 좀 뿌려질만 하겠네라고 해서 기자분들이 떡밥을 물만한 지금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첼시에서 조르지뉴가 뛰었을 때의 단점은 부스케츠가 압박에 약했던 모습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압박이 약했고요. 물론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이 선수도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첼시 중원에서 차이가 꽤 있기는 합니다. 후방에서 볼을 좀 잡아주는 선수, 그래도 어쨌든 볼을 좀 조율해주고 관리해주는 선수, 그리고 후방 빌드업 시의 위치 선정이나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조르지뉴는 그 자리에서 기본기가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아주 명확한 단점도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특히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고전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문제는 하나죠.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조금 더 신체 경합은 그래도 덜 할 수 있는, 압박은 아리가도 빡세긴 해요. 근데 신체 경합, 이렇게 몸으로 비비고 들어가는 거를 주심들이 그래도 좀 더 반칙을 많이 부는 건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아리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리그가 옮겨졌을 때 조르지뉴가 그래도 그 리스크를 좀 감내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는다. 네, 왜냐면 부스케츠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면서 부스케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부스케츠가 조르지뉴보다는 볼을 더 간결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스케츠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아니, 사실 고점으로 봤을 때 네. 부스케츠 고점은 저 정상에 있고 조르지뉴는 그만한지는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물론 발롱도르 순위 바르셀로나를 괴롭히는 팀들은 1차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부스케츠를 괴롭히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조르지뉴가 그것에 대해서 타개에 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파트너로 있는 뭐 페드리 아니면 가비 같은 선수들이 뭐 나폴리에서도 조르지뉴가 사실 그 옆에 워낙 알랑가 같은 좋은 또 보조자가 있었을 때 잘했잖아요. 바르셀로나도 파트너들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르지뉴의 단점이 상쇄되진 않을 것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조르지뉴 영입했을 때 조르지뉴를 선발로 쓸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미리 깔아놓는 건 조르지뉴를 영입했으면 조르지뉴를 선발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차비 감독에게는 프랭키 도용이라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도용을 그 자리에 배치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페드리, 도용, 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라인이 짜여져 있어요. 그럼 조르지뉴를 영입한다고 친다면 이건 백업 자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봉 협상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네. 문제가 되겠고. 그쵸. 그리고 백업 자원으로서는 조르지뉴가 나쁘다? 아니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르지뉴가. 근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FA로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팬들이 보기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선수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조르지뉴 하면은 탈압박과 전체적인 어떤 그 1대1에서의 압박을 벗겨내는 과정에 대한 변수가 가장 많이 지적을 받으나 수비에서의 수비 범위가 좁다는 것도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이 자리를 뛰는 선수는 당연히 수비적으로 넓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진 부스케츠도 점점 그 부분에서의 위치 선정이나 기동력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도 더용의 경우는 좀 민첩하게 넓게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르지뉴는 굳이 따지자면 부스케츠와 단점이 좀 공유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스케츠의 다운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은 부스케츠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조르지뉴하고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부스케츠 롤을 맡았을 때는 프랭키 도용은 볼을 갖고 전진하는 데 능한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스하는 것보다는 탈압박하고 볼을 끌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면 이건 곧 위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도 그 위치에서 패스 타이밍 놓쳐서 빼앗기고 쫓아가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압박하면 그거를 풀어내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랭키 도용이 지금 부스케츠 롤을 하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상대적인 약팀을 상대로 그 역할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결국 거기서 점점점 경험을 쌓아 나가면은 부스케츠 롤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꿀애들의 바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조르지뉴가 왔어. 그럼 똑같아. 부스케츠 때보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팀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누군가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네. 주전으로 누굴 세울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경쟁 구도가 생길 것이고. 벌써부터 다음 여름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노릴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르셀로나는 뭐 메시 다시 데려오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면은 결국 또 반복됩니다. 프랭키 도용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부스케츠 자리에 안 쓰면 프랭키 도용은 결국은 백업 자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페드리, 가비, 캐시에가 있어요. 네. 그러면 프랭키 도용 내보내도 된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팀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 팀에 있는 자원으로 잘 만들어내면 네.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왜 조르지뉴 영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근데 언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바르셀로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적료가 없잖아. 그런 메리트 때문에. 거기다가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행보를 봤을 때는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하거나 베일린 영입하는 거 봐서는 좀 단기간 계약을 하더라도 영입해서 성적을 쌓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팬들이 원하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니죠. 네. 차라리 선수들을 찾아서 뭐 페드리처럼 타 팀의 젊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성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라마시아에서 해결책을 찾거나. 그러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길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조르지뉴가 온다. 이건 글쎄요. 물론 조르지뉴가 와서 사비 감독이 잘 쓰면 모를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스케츠 다운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영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바르셀로나가 FA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조르지뉴가 또 내년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확인을 했고 아무래도 영입에 있어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게 프랭키 더용이 오히려 부스케츠 롤을 훨씬 더 잘 대체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조르지뉴가 오게 된다면 일단 비용도 들 것이며 FA로 주급이 나갈 거니까 비용도 들 것이며 여기에 더해서 더용을 선발로 쓰는 걸 훨씬 더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거는 팬들도 마찬가지인데 조르지뉴 같은 주전급 선수가 오게 되면 아무리 백업으로 롤을 제한적으로 준다고 해도 결국은 역할 분배, 출전 시간, 전체적인 기회, 어떤 뎁스에 있어서 애매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입되는 건 꺼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조르지뉴가 나온다고 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단점이 라리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단점들은 부스케츠가 기존에 보여줬던 단점들하고도 맥락상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꺼려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뭐 쉽게 얘기해서 부스케츠가 1인분 하기 위해서는 페드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더용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르지뉴도 마찬가지예요. 조르지뉴가 1인분 하기 위해서는 페드리나 더용이 도와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사실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거는 시너지 효과잖아요. 같이 움직여서 더 많은 걸 창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르지뉴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일단은 아니야. 아니다. 안 돼. 그럼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안은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돈은 안 드니까 한번 찔러는 보자. 이렇게는 갈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거 방송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요. 짧게 나온 얘기긴 해요. 네. 이에 대한 영정님의 입장을 들어봤고 무엇보다 저도 내용에 많이 동의해요. 이 영입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일단 이 짧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보긴 했는데 이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내용이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내용이 조르지뉴가 좀 만약에 가까워졌다는 가정을 했을 때 조르지뉴가 라리가와 바르셀로나 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구나. 이거 좀 미리 살펴본 영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2의 피아니치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애매해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영입물 해놓고 안 쓰고 임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유이적으로 또 내보내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영입은 좀 꺼려진다. 네, 꺼려진다. 첼시 팬들은 제발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약 끝나면 되잖아. 뭘 또 제발이야.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첼시 팬 여러분. 지현이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뭘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서든 어느 팀에 보내야 돼. 빨리 보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계약 마무리되면 나가는 겁니다. 깔끔하게 결론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